안녕하세요. 에이전트 닥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게 있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는데 그동안에 좀 여러 일들이 있어서 조금 지켜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 요즘에 뉴스도 정말 많고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영상을 또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2021년 올 한 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생명 두 회사를 주로 매매하고 있고 주로 매입하고 있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 보면 현대차 우선주가 소량이 있고 SK, 그러니까 주 SK죠, 지주사 그거 조금 있는데, 사실은 제가 SK하고 현대차 우선주가 수익률 퍼센트만에서는 훨씬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금액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보다 작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조금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회사들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정말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제가 올 한 해 정말 좋고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생명, 그리고 오랜 기간 지켜보려고 하는 롯데손해보험, 그중에 주력이라고 하는 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생명도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 우선주하고 주 SK를 보니까 이거 뭔가 선택이 잘못했나? 그런 고민들이 조금씩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 또 이제 부가적으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 약간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제가 종목을 잘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잘 찍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 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3천을 넘어갔고, 지금 쭉쭉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했으면 다 올라가는 장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는 바이오 제약주나,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펄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예, PER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 구태연한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는 너무나 틀리게, 어디서 어떤 뉴스가 어떻게 터져서 주식이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있지만, 하지만 제가 올 한 해 마음 먹었던 거, 삼성생명,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투자는 바꾸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또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 제목 보시면, 예, 여기 있죠. 은근슬쩍 올라가는 컨센서스. 이 컨센서스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후반부터 해서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10월 정도만 해도 컨센서스가 올해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뭐 3천억 원, 2천억 원 나오는 데도 있었어요. 4천억 원 나오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연말 지나고 나서 1월 초가 되자 갑자기 영업 1조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추정치인데, 음,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해서 적자를 냈지만 2019년에, 그런데 올 2020년도 요 정도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데, 단지 올해 어느샌가 벌써 영업 전망치가 여기 보면 1조거든요. 이게 단위가 억 원이니까 2021년 영업 전망치가 1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컨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상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할 거는 지난 4분기, 2020년 4분기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가 평균 리포트 평균이 요 정도 나오고 있고, 요게 조금 더 빨리 나온 거고, 또 요거는 KB 쪽 리포트예요. 여기서는 추정치가 또 4분기 영업이익이 요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영업이익 예상치가 리포터마다 다 틀리고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언제나 리포터가 그렇게 맞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늘 지금이 2021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 예. 오늘 새벽에 넷플릭스가
미국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엄청 좋게 나와서 또 신규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장주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한 15% 오른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 잠정치들이 쭉쭉쭉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미국 쪽은 그런데 예상을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약간 버프라고 하나? 예. 작년 1분기 특히 2분기 때 안 좋았는데 그거에 반해서 3, 4분기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는 LG 디스플레이 주주로서 우리 LG 디스플레이도 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천억 원 이상 정말 어닝이 나와서 주가가 한번 반등을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직전 영상이 18,000원 요 언저리 선이었어요. LG 디스플레이 주당 가격이.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싼 거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물론 저는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고 투자 중인데 싼 거 같지 않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예, 제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이 유동성의 힘은 너무나 간과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시중 자금이 그 주식 투자 계좌로 엄청나게 몰려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회사들 중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주당 가격을 정하는 건 어차피 시장가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에 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주가보다는 조금씩 더 상향 조정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지금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유동성의 힘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닐까. 그런 판단을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영업이익조차도 사실은 이거 열심히 분석해서 하셨겠지만 증거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하셨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을 하고 올해 영업이익 1조도 넘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만약에 1조 이상이 나왔다고 치면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직전 18년, 19년, 20년 계속 적자인데 가장 피크를 찍었던 2017년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주가가 3만 원대 중반이었어요. 최고가를 보면 3만 5천 원, 6천 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시와 지금은 뭐라 그럴까?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오고 내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증권사들 리포트에 나오는 컨셉을 보면 1조 8천억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까지는 LCD를 판매했었는데 OLED는 영업이익률이 더 높을 거라는 건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매출도 상향 조정되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주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 지금 올해 1조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1조 8천억 원 이상만 나와주는 예상치만 리포트가 좀 나와준다고 하면 올해 LG 디스플레이 주당 가격은 3만 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안에. 그러면 지금 2만 1,000원대니까 앞으로 50% 이상은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기대 심리라는 게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서 아직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올 한 해 LG 디스플레이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1월 11일쯤에 나오는 뉴스인데요. 이 벤츠 S클래스에 들어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최상위 버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주가는 이거는 오늘 가격입니다. 오늘 어제 가격이죠. 장마감 가격.
이 패널을 보면 요게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패널인데 요게 하이퍼 스크린이래요. 이게 지금 엄청 사이즈도 큽니다, 사실은. 그 POLED 패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뉴스를 조금 소개하는 거는 차량용에 지금 요 들어가는 걸 보면 이게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크면 클수록 화려하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지금 저거 혼자 속으로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애플도 전기차를 할 거고, 예, 하는데 혹시 애플이 1등 회사고, 애플은 뭐 가장 좋다는 느낌으로 항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자동차 POLED 부분에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1위가 LG 디스플레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점유율은 약 2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상 최고를 얘기하는 애플이 당연히 어, 이 현대차하고 뭔가 썸을 휘고 MOU를 해서 생산을 한다고 쳐도 이 디스플레이만큼은 1등 회사라고 하는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이카라고 하는 그 예상 그 있잖아요. 그거 뭐야? 지금 나온 거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차 그런 그 사진들을 조금 보면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디스플레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많이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누구나. 그래서 혹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애플하고의 뭔가가 연관되는 느낌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LG 디스플레이도 뭔가 정말 크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뉴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애플은 스치기만 해도 모든 회사의 주가를 띄워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름 혼자 그렇게 잠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고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 마음속으로 살짝 기대하는 중이에요. 1등 회사라고 하는 애플이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또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제품의 우월성을 뭐 확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중에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안 쓴다는 거는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나름 혼자 그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막 뉴스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어제 LG전자가 무려 12% 이상 올랐는데 휴대폰 사업부를 약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해서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 납품하는 특히 LG전자에서 발매하는 그 LG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제가 듣기로 단가가 좀 너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하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약간 저렴하게 납품을 안 해도 되는 게 발생을 해서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소요모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체감으로. 뭔가 뉴스를 보면서 특정 뉴스를 보면 이 뭔가 크게 변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변하고 있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예. 언제나 항상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 투자 중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너무너무나 커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상상하기 혹시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을 때 그때 약간 휘어지는 이 POLED 패널이 정말 최적화거든요. 곡선이니까 항상. 그리고 애플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분명히 이 패널이 많이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어느 회사 제품, 설령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을 안 하더라도 그 혹시 이제 차량을 정말 이 전기차들이 숭숭숭숭 나와준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2017년하고 틀려진 거는 생산 캐파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광저우 공장을 돌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투명 OLED 부분이에요. 요 대형 투명 OLED 부분이 지금 LG 디스플레이밖에 생산이 안 돼서 대형 쪽은 그래서
이거가 발전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 레스토랑, 간단하게 터치로 주문, 예, 그리고 투명 뭐 이 TV, 예, 롤러블 TV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특허도 당연히 있는데 이 패널 자체 진동으로 음성이 해가 나오기 때문에 스피커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투명 OLED 부분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대형 부분에서는 LG가 독점해서 공급 중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예, 대형 패널 중에서는 OLED로 그래서 LCD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인데 이게 대중화가 되면 가격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인데요.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당시에 작년 12월쯤입니다. 당시 가격으로는 비싸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유동성의 힘이 이런 식으로 정말 클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시 회사가 영업이익만 크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라고 하면 주가는 눈부시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단지 좀 아쉬운 건 현대차나 지금 LG전자나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하지 못하는 것. 비교적 주가 상향률이 이거는 엄청난 상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움이 드는 건 현대차라는 대형주가 그렇게 뛰는데 주가가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아쉬운 것 뿐이지 사실은 주가 자체는 정말 5일선을 타고 정말 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뉴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과연 여기가 언제일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문제는, 여기 이 주가가 낮을 때는 주식을 많이 못 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를 용기를 내서 더 사고 나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주가가 올랐지만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확실한 거 하나는 지금 시총이 LG 디스플레이 시총이 정확히 7조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밖에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냐면 올해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고 내년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 OLED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됐을 때 대형 쪽을 독점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더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영업이익이 올해 1조 나오고 내년에 1조 8천억 원에서 2조 원 가까이 난다고 쳤을 때 올해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정도다? 그러면 시총이 아무리 안 나와도 최소한 20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아무리 안 나와도 중국의 경쟁사라고 하는 BOE를 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주가가 낮은지 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3년 내내 적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요번 달 아마 27일일 거예요. 27일 날 LG 디스플레이 잠정 실적치가 아마 발표될 겁니다. 컨센이 27일쯤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잠정 실적치가 작년 4분기께 나오겠죠. 작년 4분기의 영업이익을 보고 그 영업이익이 과연 어디에서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보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그 패널 쪽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상세하게 분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뭉뚱그려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지난 분기까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싶고, 예,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애플 쪽에 납품했던 패널 그 이제 휴대폰 애플에 지난 4분기부터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매출이 지금 3분기께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이 지금 4분기에 적용돼서 이제 나올 건데 그래서 그거 감안해 갖고 영업이익이 2,500억 원에서 2,900억 원 사이로 지금 컨설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얼마나 애플 쪽에 매출이 됐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왜? 그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27일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아침 컨센 때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그거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나오면은 바로 뭐 뉴스에 나오니까 한번 뉴스가 나오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콘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또 어닝이 나올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한번 조금 기다려 보고 싶은데,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켜보도록 하고, 예, 지금 LG 디스플레이 하고 삼성생명을 열심히 좋아하고 있는 주주로서 오늘은 제가 LG 디스플레이 기대감 갖고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제가 이제 조만간 다시 삼성생명 관련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생명 주가가 그냥 살짝 말씀 먼저 드리면 78,0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적정가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갔다가 84,00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는데요. 왜냐면 작년 기말 결산 때 배당 기간일 때 그게 아마 12월 18일 28일일 거예요. 예, 작년 정확히 28일이네요. 28일 날 종가가 81,400원쯤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배당률이 3.23 정도 나올 거고 3.2에서 3%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당시 예상치는 그 전년도 배당을 보면. 그런데 특별 배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약 3,000원을 많이 예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3.5에서 한 3.78%까지 되거든요. 딱 3.5 정도 보고 주가가 81,000원이라고 봤을 때 배당을 딱 뺀 금액이면 정확히 78,000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가 삼성생명이 78,000원인데 이 정도면 배당락을 보고 나면 사실은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분상으로는 8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 생각하는데 84,000원에서 78,000원이면 약 6,000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고가 대비해서. 그런데 6,000원이라고 하면 예, 대략 6%, 한 7% 정도 되겠네요. 예, 7%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 조정은 정말 좋은 조정입니다. 이 정도는 빠졌다는 표기보다 정말 건전한 조정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78,000원인데 지금 현재가 오늘부터 반등을 해갖고 올라가는 게 하면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제가 표를 보니까 이평선은 크게 이탈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과연 오늘 삼성생명이 지금 계속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평선을 이탈을 했는데 과연 오늘 이 이탈한 걸 버티지 못하고 더 밑으로 떨어져서 일봉성으로 과연 60일선까지 내려갔다 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21선 위로 올라타고 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삼성생명이 오늘도 이탈을 해서 61선을 일봉 61선을 만약에 찍으러 간다고 하면 그런 거는 모르겠고, 7만, 전 차트를 뭐 그렇게 맹신하지 않으니까 78,000원 이하로 계속 떨어져 간다고 하면 저는 삼성생명 계속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78,000원 이하에는 충분히 싸다고 느낄 수가 있고, 삼성생명의 지금 컨퍼런스 콜은 이번 달 아마도 2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잠정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4분기 거. 그런데 신계약 상수를 보니까 보험사도에서 삼성생명이 조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지난 4분기 신계약 상수를 보면.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삼성생명은 지금 지배구조 개선 때문에 이슈가 좀 있는데 우리 드래곤 형이 거시기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할지 제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시장이 판단을 해줄 건데 그 시장의 판단이 주가거든요. 우리는 그걸 지켜보면서 추후를 다시 유추해 보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에는 삼성생명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항상 기대감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